네, 지난 10일에 주한 미국 대사관 소속 외교관이 몰던 차량이 택시를 들이받고 그대로 달아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9일 경기도 안성에선 트럭 기사가 초등학생을 치고도 명함만 주고 떠났다는 주장도 제기돼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이호영 변호사와 사건 사고 소식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주한 미국 대사관 외교관이 택시와 사고를 냈는데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냥 달아나 버렸습니다. 그대로 미군 기지 안으로 들어갔다고요?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한 건가요? 네, 그 주한 미국의 이제 외교관이 서울 시내에서 그 택시와 접촉 사고를 내고 그냥 도주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택시 기사가 이제 가해 차량을 따라가면서 계속 멈춰 세우려고 했는데 이제 멈추지 않고 결국은 이제 미군 기지 안까지 들어갔고 이제 택시 기사가 이 가해 차량을 쫓아가면서 경찰서에 전화를 했죠. 그러니까 이제 경찰이 현장으로 출동을 해서 이제 미군 기지까지 가서 기사한테 이제 내려라. 라고 이야기했는데 내리지도 않고 결국은 일반적인 교통사고라고 하면 이렇게 경찰이 출동을 해서 조사를 하면 거기에 협조하고 특히 혹시라도 주치 상태가 의심이 되면 이제 음주 측정도 현장에서 하고 거기에 불응하면은 측정 거부죄로 이제 더 처벌되거든요. 이제 그런 상황에서 지금 주한 미군의 이제 외교관, 주한 미 대사관이 외교관이라는 이유로 경찰 조사에도 불응하고 현장에서 도주를 한 그런 사건이 발생을 해서 지금 공분을 사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찰 조사 거부했잖아요. 그럼 신원은 어떻게 확인했다고 합니까? 신원은 이제 그 경찰에서 이튿날에 겨우 확인할 수 있었고 지금 보면은 뭐 2등 서기관 포함 4명이 탑승을 하고 있었다라는 거고요. 실제로 만약에 이게 국내 운전자였다면 저런 식으로 불응을 하면 현장에서 현행범 체포도 가능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많이들 알려 있다시피 이 외교 사절과 그 가족에 대해서는 이제 면책 특권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서 뭐 체포 같은 것도 못하고 면책 특권이라는 것은 결국은 그 처벌을 면할 그런 권리일 뿐만 아니라 당사자의 어떤 의사에 반해서 협조 없이 강제 수사를 하는 것이 바로 이제 체포 감금이거든요. 체포 구금도 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제대로 수사도 못하고 이렇게 지금 사건이 진행되고 있으니까 이거 도대체 이렇게 놔둬도 되겠냐 이러한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면 결국에 음주 여부도 확인을 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우리가 앞으로 취할 수 있는 조치는 어떤 게 있습니까? 이게 그 맥락이 이런 사고 발생할 때마다 매년 반복되잖아요. 주한 미군 문제도 그렇고 또 2000년대 초반에는 심지어 그 주한미군 장갑차에 여중생이 치여서 현장에서 즉사하는 그런 사고 있어서 막 그 당시에 대학생들이 들고 일어나서 막 시위도 하고 그랬던 기억도 나는데 이게 뭐 어떤 주둔국, 그러니까 파견국의 그런 외교 사절이나 심지어 이제 그런 미군 같은 경우는 소파 협정 이런 것에 대해서 결국은 국내법 적용이 어려운 이런 문제가 있는 것이 이렇게 개선되기가 좀 어려운 맥락은 있어요. 이게 뭐냐면 결국 국제법상의 이제 외교 관례가 적용되고 그다음에 빈 협약에 의해서 그런 외교 사절과 그 가족 같은 경우는 면책 특권이 전 세계 국가에 일반적으로 인정이 되고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그런 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그러면 국제법상 호혜주의 원칙에 의해서 우리나라 외교 사절이 외국에 가서도 마찬가지로 면책 특권을 인정받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이제 미군이나 그런 주한 미 대사관의 어떤 직원의 그런 범죄에 대해서 우리나라 법에 의해서 만약에 처벌하겠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 그 미군과 대한민국 사이에 외교적으로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별도의 조약을 체결해서 한미 상호 간에는 서로 간의 면책 특권을 포기하겠다. 그런 식으로 국가 간의 별도의 조약을 체결하는 것은 얼마든지 가능한데 그것은 어쨌든 국제법상 외교 관례와는 상당히 벗어난 일이고 그렇기 때문에 미국 주한 미 외교관의 면책 특권에 대해서 대한민국 내에서만 이것을 인정하지 않겠다. 이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이어서 지금 결국 질문에 대한 답이 좀 돌아오긴 했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결국은 미국 그 대사관 측에 항의를 하고 이제 파견국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미국의 국내법에 의해서 조사해서 엄정히 처벌해달라라는 요청을 하고 그 결과를 피드백을 받는 이 정도는 가능하고 또 하나는 이제 우리 국내법에 의해서 수사를 할 텐데
수사에 협조해달라. 왜냐하면은 그 면책특권이라는 거는 본인이 포기할 수도 있거든요. 예. 그래서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지금 저 사고 낸 운전자와 동승자들이 이제 국내 경찰서에서 수사할 텐데 수사 네. 협조 요청을 계속 할 거예요. 그럼 그 협조에 응하게끔 외교적인 라인을 통해서 우리 수사에 일단은 협조해라. 예. 협조하게끔 조치해라. 이렇게 요구하고 그것에 이제 응하게끔 하는 그런 정도의 방법은 가능합니다. 예. 네. 이러니까 참 미국 대사관의 협조가 되게 중요할 것 같은데 미국 대사관은 언론 보도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 수사가 종결되기 전까지 추가 해명을 자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힌 상태고요. 앞으로 상황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면책 특권에 대해서 얘기를 좀 더 해보면요. 이게 살인죄도 피할 수 있는 게 면책 특권이라고 하는데 이 면책 특권이 발효되지 않는 그런 때는 그러면 없는 건가요? 그렇죠. 면책특권이라는 거는 제가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그런 국제법상 인정되는 거고 네. 그런 외교사절과 관련돼서는 빈협약에 의해서 전 세계 모든 외교관과 그 외교사절의 가족에게까지도 인정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최근에도 뭐 여러 가지 뭐 외교관 부인이 어떤 뭐 벨기에 대사관 쪽이었죠. 그렇죠. 예. 그 옷을 사러 가서 옷가게 네. 점원을 폭행을 한다거나 이런 네. 경우도 다 외교사절이 가족이기 때문에 면책특권에 포함이 되는 거고 면책특권은 그 외교관 및 외교사절의 그 가족의 어떤 그 협조 없이는 예. 네. 수사는커녕 그러니까 재판은커녕 수사도 제대로 할 수 없는 그런 것이어서 일단은 그것을 존중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그것을 예를 들어서 대한민국만 존중하지 않겠다. 라고 해버리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한민국 외교관들도 외국에 가서 똑같은 상황에 처했을 때 예. 면책특권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에 이것을 단순히 하나의 사건만 놓고 처벌해라. 뭐 이렇게 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맥락이 있다는 거죠. 예. 법적으로는 어쨌든 해결하기가 어렵고 외교적으로 이 문제를 풀어야 될 텐데 이게 뭐 사실 반복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여론의 이제 향방이 또 중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벨기에 그 대사 부인 사건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들끓었었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실제 지금 현재 벨기에로 돌아간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만 이제 그 정도의 조치가 아마 최선이 아닐까 싶기도 한데 아무튼 이걸 바라보시는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많은 또 그런 분노를 하실 텐데요. 이 사건 만나봤고요. 다음 사건으로 좀 주제를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예, 후진하던 트럭이 횡단보도 앞에 서 있던 초등학생을 치는 아찔한 상황이 발생했는데 이게 이 상황이 발생하고 나서 명함만 주고 떠났다? 이 주장이 나왔네요. 이거 어떻게 된 일입니까? 이거는 이제 저도 아까 거의 뭐 포털 사이트의 탑에 있어서 봤는데 네, 네. 이제 후진을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후진을 하는 그런 탑차더라고요. 그럼 탑차 같은 경우는 이제 그 후방 카메라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진을 하는 그 차 뒤에 지금 화면에도 나오고 있지만 어린 아이가 넘어졌고 그 차에 만약에 깔렸으면 아마 끔찍한 네. 사고가 네. 됐을 것 같아요. 더 끔찍한 아이고. 사고가. 그런데 천만 다행히도 아이가 이렇게 기어가면서 네. 차에 깔리는 사고는 피했고 아유, 예, 예. 그렇게 어쨌든 정말로 참혹한 사고가 발생하기 직전까지 갔다가 예. 네. 어쨌든 아이가 기어서 그 현장을 모면했고 그 사고 직후가 문제가 된 거죠. 지금 이런 사고를 냈으면 예. 일반적인 경우는 이제 만약에 저 아이가 아니라 성인이었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 명함을 주고 연락처를 교부하고 그다음에 혹시라도 다친 곳은 없는지 만약에 다쳤다라고 하면은 네. 도로교통법상의 그 사고를 낸 가해 운전자에게 그 부과되는 의무가 두 가지 정도가 있어요. 예. 하나는 사상자에 대한 구호 조치, 네. 또 하나는 본인의 연락처, 성명, 주민번호, 뭐 전화번호 이런 것들, 주소 이런 연락처를 교부해줄 그 두 가지 의무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두 가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현장에서 이탈을 하면 그것은 이제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뺑소니가 됩니다. 예, 그리고 그 특가법상의 도주치상죄가 성립이 되는 것인데요. 예. 지금 이 사건 같은 경우는 피해자가 지금 딱 봐도 어린 아이잖아요. 네. 예, 미성년자이기 때문에 그 연락처 교부 의무는 당연한 것이고 네. 나아가서 피해자에 대한 그 구호 조치 의무를 불이행한 것인지에 대한 여부가 쟁점이 될 수 있어요. 만약에 저 아이가 너무나도 멀쩡해서 구호 조치가 필요 없는 상황이 명백하다라고 하면 그냥 가도 뺑소니가 안 되는데 예. 네. 사실은
아이가 아마도 상당히 트라우마에 빠졌을 수도 있고 뭐 넘어져서 까였거나 뭐 어디가 다쳤었거나 이랬을 가능성은 얼마든지 배제할 수 없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라고 한다면 현장에서 사실은 병원까지 데려다 준다거나 예. 아니면은 적어도 보호자에게 연락을 네. 취해서 아이가 지금 이런 상황이고 혹시 뭐 병원에서 치료가 필요할 수 있으니 데려다 주겠다. 이 정도 연락은 해야지 예. 뺑소니가 성립할 어떤 위험성을 피해갈 수 있다. 좀 이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운전기사의 주장은요. 사고 뒤에 아이가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래서 심각하게 생각을 안 했다고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이런 경우에도 뺑소니 적용이 가능한 거죠? 가능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아이는 지금 미성년자이고 미성년자는 법적으로 의사 능력이 없습니다. 다시 말해서 본인의 어떤 법적인 지위를 네. 결정할 그런 법적인 권리 능력이 없는 거거든요. 행위 능력이. 그렇기 때문에 이제 친권자, 바로 부모가 그 미성년자인 아이를 대신해서 어떤 법률상의 행위를 하는 것이고 예. 그래서 본인이 다쳤는지 아닌지 구호 의무가 구호 조치가 필요한지 아닌지에 대해서 아이는 잘못된 판단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설령 저 기사의 말이 다 사실이라 하더라도 네. 실제로 사후적으로 조사해 보니까 그 당시 아이가 경미하게 다쳤거나 네. 아니면은 정신적인 그러한 어떤 트라우마 이런 것도 상해가 될 수 있거든요. 예. 그러면은 치료를 요하는 상해를 끼치고 나서 어떠한 구호 조치도 하지 않고 현장을 이탈한 거는 예. 보기에 따라서는 뺑소니로 얼마든지 적용도 가능한 상황이어서 예. 제가 봤을 때는 경찰이 그런 특가법상의 그 도주치상죄, 뺑소니 혐의가 성립할지 여부에 대해서 네. 조사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저 장소가 어린이 보호구역이라고 합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민식이법 위반 사례가 되는지도 궁금하고 아까 이제 앞서서 뺑소니에 관련돼서 길게 설명을 해주셨는데 민식이법 처벌 수위와 뺑소니 처벌 수위를 비교해 주셔서 설명해 주신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민식이법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들에 대한 어떤 보호 의무로 부과되는 여러 가지 안전 의무를 불이행한 결과 사고를 내서 아이가 죽거나 다치면 예. 네. 거의 살인죄에 준하는 처벌을 할 수 있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적용을 한 것이거든요. 예. 그게 지금 처벌의 수위가 보면은 이런 안전운전 의무를 불이행해서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은 이제 30km의 속도 제한이 이제 별도로 규정이 되지 않습니까? 네. 예를 들어서 40km로 달리다가 사고를 내서 아이가 사망에 이르렀다. 그럼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5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고요. 예. 그다음에 잘못했어요. 그 무기 또는 3년 이상입니다. 예, 예. 정정하겠습니다. 사망에 이른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 그다음에 아이가 상해에 이른 경우 이 경우는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질문이 이제 뺑소니 처벌과 어떻게 다를 수 있냐? 예, 예, 네. 얼추 비슷한데 네. 뺑소니 같은 경우는 이제 구호 조치 의무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결과 피해자가 사망을 하면 무기 또는 5년 이상. 그러니까 아까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3년 이상이었고 예. 네. 뺑소니 같은 경우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이니까 사실 뺑소니가 조금 더 처벌의 수위는 높다. 예.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네. 상해 같은 경우는 이제 뺑소니 같은 경우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 원 이상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처벌의 수위는 비슷한 그 정도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네, 알겠습니다. 이 내용까지 들어봤습니다. 이호영 변호사와 함께했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